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강단으로 만나는 것과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래전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저자가 데로우 밀러, 기아대책 부총재를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고 한 부류는 팔레스타인인이었어요. 똑같은 땅,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반대였어요. 한쪽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긍정적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한쪽은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에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걸까? 관심을 갖고 이분이 보면서 깨닫게 된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구나. 어떠한 마음의 프레임을 갖는가. 이것이 이런 인생의 결과를 낳는구나 라는 거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모두가 다 각자의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과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 상하는 말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많은 경우는 관성에 의하여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서울을 가기 위하여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 길 따라 미래를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삶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간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갖고 있는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난날의 삶이 미래도 연속된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더 나은 내일로 나가기 위하여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출발하려고 해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의 삶을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지인이 여행을 갔다.
해외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리잖아요.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그걸 봐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남이 먹지 못하는 근사한 식사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우리는 부럽고 한편 질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저러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나보다 많은 돈을 갖고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린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요. 좋은 직장을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각종 국가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 주의입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 못하는 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행복이라고 하는 걸 사잖아요. 성취를 함으로써 나는 성공했다. 소위 쾌락이라고 하는 걸 얻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실제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하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이소우와 얘기를 해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보잖아요. 그 포도를 먹고 싶어서 꽁충꽁충 뛰면서 딸려가지만 포도가 높이 열렸기 때문에 포도를 따지 못했어요. 돌아서서 여우가 하는 말, 저 포도 쉬어서 못 먹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한국 여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효령 씨가 한국 여우의 버전의 얘기를 해요. 한국 여우는 집에 가서 사다리를 준비하죠. 그리고 포도밭에 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그 포도를 따잖아요. 남이 하지 못하는 수고, 남이 기울이지 못하는 노력을 통하여 천신만고 끝에 포도를 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쉬어요. 쉬어도 너무 쉬어요. 문제는 사다리 밑에서 침 흘리고 있는 여우들 있잖아요. 그 노력, 그 수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포도가 쉬어, 너무 쉬어, 못 먹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다리 위에서 성공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맛있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위장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에릭 프롬은 산업혁명과 함께 당시에 나타난 사회상의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산업혁명이 뭐예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의 변화예요. 산업혁명이 뭐예요?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계공업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업주, 자본가들 많은 돈을 얻은 거잖아요. 얻었던 돈을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고가의 집을 사는 거예요. 고가의 명품을 사는 거예요. 화려한 삶을 펼쳐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이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릭 프롬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정말 그들이 행복한가? 깨달았죠. 공부라는 걸. 에릭 프롬은 그들에게서 발견했죠. 그 가운데 허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걸 얻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로구나. 이건 아니다. 이건 허상이었고 이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존재로, 비잉이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이는 소유의 가치가 아닌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공감이에요. 희생이에요.
이런 것을 놓아두고 소유에 내 인생을 건다면 여기에 얻어지는 것은 결국은 허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은요, 왕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권자에 올라가 있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성경은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다고요. 그 돈을 얻고 난 이후에 인간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쾌락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실제는 무엇인가요? 솔로몬의 실존은 무엇인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관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보느냐는 거예요. 하트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관점 훈련이에요. 하트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고 있는 눈의 변화를 말하려는 거예요. 1991년도에 일본의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쳤어요. 언제? 사과 단지에 사과를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때예요. 거의 대부분이 낙과했습니다. 10%만 달려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실화에 빠졌어요. 이때 한 농부가 얘기했습니다. 달려있는 10개 중에 하나, 저것은 어마어마한 끈기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 결국 저것은 인생의 합격을 가져다 주는 사과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 사과는 합격 사과입니다. 모두가 다 떨어질 때 붙는 사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배 이상으로 이 사과가 팔려가는데 이 사과가 없어서 못 팔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일까요? 어떤 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보느냐,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휴대폰을 모두가 다 거의 들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이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관점이었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행 온 관광객들이 목에 카메라를 걸었어요. 목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에 mp3를 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저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바로 아이폰의 태동이었다는 거예요. 관점이었던 거죠. 카메라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본래 있었어요. mp3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다 있던 거였어요. 그걸 하나로 묶어낸 거죠. 그게 관점으로 만들어낸 거죠. 김범수라는 사람 알 거예요. 카카오톡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카카오톡을 만들었을까? 박용후라고 하는 분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에서 김범수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이분이 영화 올드보이라고 하는 걸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화 대사 가운데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답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질문 때문에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아, 질문의 문제구나. 질문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구나. 잘못된 질문이 잘못된 답을 낳고 있구나. 질문을 바꿔야겠구나. 그곳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 질문 자체가 살아야 할까 말까야 하는 질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어서 오늘의 난관, 오늘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꾼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은 무엇입니까? 질문의 변화예요. 하트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과 전혀 다른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어쩌면 배를 띄웠다고 봐요. 여러분, 항구에 배를 묶고 놓으면 더 이상 배는 아니에요. 항구에 묶여 있는 밧줄을 풀어서 바다로 나가야 해요. 발걸음을 내디뎌야 배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트 프레임을 하면서 발자국 하나하나를 내딛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의 체중을 내일 1kg를 줄여야겠다, 10kg를 줄여야겠다,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 끼 밥을 먹는 것 한 숟갈만 줄여보아야겠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밥 한 숟가락이 12g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루 3숟갈을 줄인다면 얼마를 줄이는 걸까요? 30g 정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1년이면 어느 정도 줄이는 걸까요? 넉넉히 4kg를 줄이는 결과를 낳거든요. 밥 한 끼 한 숟가락을 줄였는데 그 결과는 몸무게 4kg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단 한 숟가락인데요. 하트 프레임의 출발을 저는 여기에 두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걸 여러분에게 기대하잖아요. 발 한 발을 움직이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1년 후에 여러분 전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길을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